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봄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본인만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자꾸 긍정적으로 하고 앞당겨서 하고 좋은 쪽으로 해야지 나쁜 쪽으로 하면 점점 더 나빠진다니까요. 나도 살을 테니까 너도 잘 살아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너도 잘 살아. 그 말은 앞에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너도 잘 살아. 왜? 봄이니까. 그렇죠. 봄이니까 우리가 살아야죠. 모일 것이 이렇게 살려고 주먹 쥐고 나왔잖아요. 무슨 꽃이 그렇게 주먹을 쥐고 나와요? 아니 예쁘게 이렇게 이파리 달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먹 쥐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봄은 주먹 쥐고라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이라는 거는 매우 아름답지요. 시작이지요. 탄생이지요. 유소년기입니다. 유소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유학의 그 사덕, 인의예지신으로 얘기하는 그, 인의예지로 본다면은, 제가 뭐 별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봄은 인의 세계입니다. 어질다. 그 숨어 있는 뜻은 여기 지관서 가라는 말도 참 좋네. 아주 좋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지족지지만 제가 알았는데, 지관도 있구먼요. 멈춰서서 보라. 그렇죠. 가려면 자세히 봤으면 좋겠네. 어떤 사람 시처럼. 어떤 사람 시처럼 오래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관, 멈춰서서 본다. 아주 좋습니다. 인이라는 거는요, 측은지심입니다.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이 부처님의 자비심하고도 또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자비가 그게 뭐냐면, 앞에가 사랑할 자입니다. 그래서 비가 슬플 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죠. 사랑하고 슬퍼한다? 사랑하면 슬퍼진다? 아니면 슬퍼지면 사랑할까? 그 보니까 제가 내린 나름대로 생각은 그겁니다.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아주 깊이 사랑하면 슬퍼지기도 할 것이다.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두고 슬프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연애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청춘들한테 물어봐도 사랑하면 슬퍼진다. 우리 인생은 15분쯤 영화가 지나간 그런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 구경 가는 것 같다. 영화가 1시간짜리라면 50분짜리를 보는데 이미 15분이나 1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앞에 걸 자꾸 준비하면서 봐야 돼요. 맞춰서 보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기맛, 밥맛 없다고 할 때 그걸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렇게 맞춰봐야 돼. 이때 이랬었구나. 그래 맞춰보는 거예요. 인생은 비극도 아니고 시극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영화가 시작돼서 상영이 돼서 10분이나 15분 지난 다음에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맞춰보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던져진 자예요. 우리가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오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죠. 우리 이름 내가 지었어요? 철 들고 보니까 내가 나태주더라고요. 그게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는요 던져진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뜻으로 나 혼자만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피차가 괴롭지 않을까요? 때때로는 남의 뜻으로 내가 하는 거고 선택받아서 하고 또 내가 또 선택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봄에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셸리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그랬어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런 구절은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짜증날 때 그 말씀을 그 시를 이렇게 주문처럼 한번 소리내서
아니면 입속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근데 시인이 그거를 힘줘서 얘기했어요. 서풍부라고 하는 그 긴 장시 끝에다가 계절에 나팔 수인 바람이여 불어다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여러분,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흔한 말인데 이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참으로 좋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바레리, 폴 바레리 프랑스 시인, 이 사람이 해변의 뮤지 끝부분에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인지 모르지만은 실제 바람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근데 이 바레리는 바람이 분다, 모자를 잡아야겠다, 옷깃을 염해야 되겠다,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안 하고 엉뚱하게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저는 그런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야말로 막막할 때, 발레리 그 영감도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했으니까 나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견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봄입니다. 우리 다 살아보고 여름 충분히 있고 겨울 충분히 올 것이고 가을도 올 것이고, 이래서 1년이 약속됐으니까 1년을 좀 잘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풀꽃이라는 시를 쓴 시인이라고 해서 풀꽃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실은 풀꽃이라는 시가 20넉 자밖에 안 돼서 나는 다른 시가 내 대표작으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풀꽃이 나태주의 대표작이라고 그러면 저는 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던져진 거지요.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걸 자발적으로 자기 뜻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풀꽃시인이라고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제가 60년대 시를 배울 때는요, 시인의 대표작을 시인이 지정을 했어요. 연역적 방법입니다. 시인이 이것은 내 대표작입니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독자들이 당신의 대표작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 시의원, 이런 사람들, 자기가 혼자서, 그 자리에 앉습니까? 유권자들이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인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독자의 호응을 받는 거예요. 독자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젊은이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숨어 있을 텐데, 그것처럼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 땅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야, 나 따라서 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나 따라서 해. 너 혼자가. 그렇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전철을 붙어 있는 무슨 연결된 그런 차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귀한 아주 유아독전 훌륭한 존재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인정을 할 때 내가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을 보도 너를 본다라는 책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70만 부가 나갔고 일본에서 10만 부가 나갔거든요. 제목이 알려줘요. 꽃을 보도 너를 본다. 꽃을 보도 나를 봐라가 아니고 너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시인이 하여튼 시골 무지랭이 시인이지만은 꽃을 보도 당신을 보겠다, 그런 소리예요.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그 편집 자체가 달라요. 창작 시집이 아니고 그 독자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 이런데 트위터나 이런데 가져간
그런 그 제 시를 가지고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많이 뽑힌 그런 시를 제목을 적어가지고 한 달쯤 했어요. 그래갖고 다 두져갖고 이게 그 숫자로 어떤 것이 몇 편이 제일 많이 나갔을까 이렇게 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뽑힌 순위대로 해서 뽑아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책을 제가 다시 엮었어요. 그러니까 쓰긴 제가 썼지만은 시를 선택해주고 올려주고 좋다고 한 사람은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책을 낸 게 아니라 독자하고 더불어 낸 거예요. 생산자는 전데 이미 나가가지고 독자들은 소비가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뽑아서 다시 이렇게 책으로 낸 거예요. 말하자면 순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순환. 저는 이런 순환을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선순환, 좋은 순환. 이제는 선순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여기서 욕을 했는데 저도 욕을 해? 예? 내가 더 센 욕을 해? 더 센 욕을 해?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해? 더 좋은 얘기해? 좋은 얘기? 그럼 우리는요, 천국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한테 내가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나의 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짧게 지나가겠지만은, 틀림없이 천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고, 이게 상호작용이고, 이게 소통이고,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소통이에요. 나하고 소통, 너하고 소통, 세상하고 소통. 이게 소통이 생명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음악이고, 이것이 리듬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시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세요? 그러면, 네, 그러실 거예요. 저도 힘들은데, 오늘 힘들게 아침에 허리 운동하면서 잘 왔어요. 어떻게 그냥 같이 좀 앉아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러면 훨씬 덜 힘들 거예요. 무슨 힘이 들어?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도 안 힘들어. 너 애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힘이 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꼰대라는 말도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애들이 줄임말을 쓰고 그럴 때, 야, 왜 그렇게 줄임말 써?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젊었을 때 줄임말 썼어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묻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도 묻고, 핸드폰도 묻고, 이래서 자꾸 같이 가는 그런 우리들이 어른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떼라는 말도 피차간 불편한 말입니다. 그리고 금수저라는 말도 이것도 없어질 말이에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기죽이면 어떡합니까?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은수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금수저는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괜히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사람 기죽이고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죠. 저만 기분 좋은가?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시고 그 십몇 년 동안 독일 총리를 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지도력이 높은 유럽에서 대통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터놓고 국경을 터놓고 대통령을 뽑는다면 프랑스 대통령 마카롱인가 과자 이름 같긴 한데 마카롱보다도 더 많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메르켈 총리잖아요. 여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항상 타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항상 타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가 됐다. 자꾸 자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불행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타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가 됐다. 우리는 항상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눈길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옷깃을 여미고 머리도 좀 빗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데 수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염 안 깎았네. 미안해요. 이거 깎았어야 되는데 이거 며칠 안 깎으면 저도 이게 수염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신수염이 나와요. 아주 기분 되게 나쁘다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신수염이 나와요. 아니 눈썹도 흰 눈썹이 나오고요. 속눈썹도 휘어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52년 시를 썼어요. 한 40년은 정말로 안 알아주는 마이너의 시인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메이저 시인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즘은 좀 책이 좀 나가는데 책을 너무 많이 나가갖고 내 책끼리 다퉈 사서 내가 좀 속상하다니까요. 내 책끼리 다퉈요 서로.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하나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낸다고 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 지들이 낸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시를 쓴 것은 내 뜻이지만은 책을 내는 것은 내가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후반부에 늙어서 그것도 62세 정년을 하고 나서 16년 동안 지금 17년째 살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다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써서 그러지 않을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 작년 6월 달에 냈는데요. 10만 부 나갔어요. 그거 미치지 않았나요? 9번 찍었어요. 9번이요. 작년 6월 달에 찍었는데 10만 부 나갔어요.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지요. 10만 부. 그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창작 시집인데 그 제목 때문에 나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간 게 아니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날 사람들이요. 다 이 잘하는 것 때문에 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마가 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자꾸 잘하라고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좀 덜 볶읍시다. 우리 자신도 좀 덜 볶읍시다. 교수님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최선을 다 하신 거고, 아까는 그 칸이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은 아주 밝게 잘 나옵니다. 그 기계도 잘하고 있으니까, 기계한테도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선순환을 생각하면서,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잘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꽃을 보도 너를 본다라고 하는 시집 제일 앞에 있는 시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 짝사랑의 시인데 이 시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보도 너를 본다 제일 앞 페이지에다가 제가 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17년 전에 교직에서 물러났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죽을 병에 한번 걸렸었어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이 뭐 절대로 못 산다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살았어요. 그냥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언제 다른 기회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자생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쁨 때문에 살았어요. 기쁨 때문에 살았어요. 기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기쁨은 틀림없이 암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죽을 병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늙어 죽는 건 못 살리고 보통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한테는요. 기쁨이 생명을 연장해주는 병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물론 이제 와서 돈도 준 사람도 있고요. 정말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도 돈이 아까울 텐데 나한테 돈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시를 썼어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제목이 멀리서 빈다인데 이 코로나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비대면이고 그러니까 이 시를 갖다가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 얘기하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빨리 명쾌하게 신속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읽어주신 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으셨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본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여기 김효정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참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믿는 것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있죠. 있죠. 때때로 저는 가끔 마음이 지옥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51권째 시집이 출판사에 들어갔고요. 52권째 시집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51권째 시집의 그 임시 제목이 마음이 지옥일 때입니다. 마음이 지옥일 때. 근데 아마 출판사에서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틀림없이 바꿀 거예요. 근데 있지요. 후회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요, 자기가 용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용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창피해요. 제가 13살까지 자서전을 썼어요.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라고 썼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게 29살인데 14살부터 29살 때까지 또 써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그것도 중간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말하겠다입니다.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똥 안 싸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보고 어렸을 때 기저귀 안 찼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렸을 때 다 똥싸배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그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다행스럽고 고맙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변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후회한 점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늙어서 많은 것을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용서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더 바랄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다음 질문입니다. 다른 단어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낮은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쓴 시지만은 사실은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공자님 말씀을 많이 제가 훔쳐왔다고 보면 됩니다. 하기 쉽으면 불영 여로하여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 낙화하라. 거기 보면 기쁨 열이 있어요. 열. 그 다음에 즐거울 낙이 있어요. 인간은 연락의 존재입니다. 연락을 원하는 존재예요. 그 연락을 방해하면 안 돼요.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근자열 원자래. 지관서가 이런 말도 이쁜데 훌륭하잖아요. 그것처럼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잘 대해주면 먼 데 사람이 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자열 원자래. 거기도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앞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이 없는 기쁨은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감사가 있어요. 자, 다시 순서대로 할까요? 감사가 있고, 감사가 만족을 갖고 오고, 만족이 기쁨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행복이 기다립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때 달라이라마의 도움도 제가 받았어요. 달라이라마가 만족이라는 것이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감사, 만족, 기쁨, 행복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요 왜 거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게 구상선생의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거기도 보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가 나와요. 결론이 기쁘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다. 공자님의 결론이에요. 구상선생의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를 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쁘다예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난초이파리 하나가 허공을 향하여 몸을 기댄다. 허공도 살그머니 휘어지면서 난초이파리를 보듬어 안는다. 그 둘 사이에 사람인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이게 제가 쓴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백담사에서 상을 주셨어요. 부처님이 계신 백담사에서. 그런데 이 시를 또 신부님들이 좋아합니다. 이 시를 또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이 좋아하는 시니까 스님이 좋아하는 시니까 신부는 읽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 간에 너무 이렇게 그렇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하는 것이 제일 나빠요. 프란시스코 성화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타종교를 비난하는 것이다. 왜 비난해요? 지나 잘하지. 니나 잘해. 그래서 천주교에서 또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평화 아닙니까? 평화. 네. 주열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나태주 시인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윤동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상당히 가장 들으시는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저는 젊은 시절에 윤동주 선생이 시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윤동주 선생은 그 인생도 좀 모자랍니다. 28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안 됐고, 애인도 안 됐고, 남편도 안 됐고, 할아버지는 더욱 안 됐고, 직장인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미완성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 시도요, 전집을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미완성인 시가 많아요. 그렇죠. 28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윤동주 선생 시를 보면 그 안에서 그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도 사라지고 시도 그냥 인쇄돼서 있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동주 선생 시가. 참 그게 희한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윤동주 씨가 좀 그냥 그저 그렇게 보였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윤동주 씨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잘 썼다는 건 아니에요.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윤동주 선생 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사실 뻔한 소리입니다. 앞에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 이게 그 맹자의 그 삼락 중에 이제 일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김약연이라고 자기 외삼촌한테 들은 얘기를 거기다 쓱 쓴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지. 이거는요, 정말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윤동주 시는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화하는 시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시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동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내가 나태주, 윤동주 주자가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윤동주 선생이 2월 16일에 돌아가셨어요. 1945년. 저는 1945년 3월 16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로 한 분은 죽고 한 달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고 고맙고 가득하고 훌륭하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봄길 민들레가 웃고 있었다면 당신이 먼저 웃고 있었던 것이다. 새가 울고 있었다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이뻐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당신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예뻤던 것이다. 네. 이 말씀으로 이 봄 맞이하면서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민들레가 괜히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니까 웃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보고 웃으실래요? 그러면 민들레도 웃어줄 것입니다. 새가 노래를 해요. 괜히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으로 노래하면 새가 노래를 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이뻐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당신 마음속의 세상이 먼저 예뻤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아까 제가 읽은 시는 시집에 안 들어간 시예요. 아마도 52번째 시집쯤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봄길이라는 시였습니다. 네.